안녕하세요. MIT 수학학원 원장 김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은 수학 1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게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도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잘 잡아두셔야지 앞으로 배우게 될 더 어려운 심한 문제에서 힘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는요. 어떤 거를 잡냐면 근의 범위를 주고 근의 범위를 그냥 문제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미정계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답이 당연히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거 하나만 착안해 두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데요. 4가지 단계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 그 다음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자, 원래 2차 방정식은 태생이 2차 함수에서 나온 거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뭐냐면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방정식의 근이 함수의 x절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근의 자리가 함수의 x축을 끊고 지나가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함수값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마다 어떤 주어진 고정된 값이 하나씩 아니면 2개 이상씩 나오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함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상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주어진 그 해당되는 이 미정계수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대칭축이 무엇이냐면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축이 생기겠죠. 대칭축이 뭐냐면 대칭축은 구하는 계산은 2차 계수의 2배분의 1차 계수해 주시고 부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좀 혹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적어드린 거고요. 네 번째, 판별식은 무엇을 얘기하죠? 판별식은.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뭘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4분의 t죠. 4분의 t는 어떻게 쓰죠?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숙지해 두세요. 지금 되지 않으신 분들.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범위가 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대상, 4가지 근의 그래프,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이 4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 대칭축은 거의 쓰지 않는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 판별식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쓰는 문제도 있고 안 쓰는 문제가 있어요. 즉 함수값에서 문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 눈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팁으로 소소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근의 분리를, 근의 위치를 푸는 유형, 방법 4가지. 뭐다? 그래프,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푼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퀄 0이 있고요. 여기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역시 두 근의 범위를 주고 있죠. 모두 1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a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근의 위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을 일단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고요. 이 식에서 이 2차식을 우리가 fx라고 넣는 게 문제의 처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일단은 fx라고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학생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단은 x축 그리시면 되고요. 그쵸? 아, 너무 삐뚤네요. 자, x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얘는 분명히 2차 함수니까
포물선이 나오겠죠? 근데 포물선이 나오는데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죠. 즉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라는 게 중요하죠.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고요. 두근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x절편도 분명히 2개가 나올 거예요. 즉 x축을 2번 지나가는 2차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쵸? 가볍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x절편 이 두 부분이 두 근이 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두 근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이 두 근이 모두 어떻대요?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의 위치가 어딘지 1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의 위치 어디 있을까요? 1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1번 자리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해주면 되는데 어때요? 1에 대한 함수값이 분명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1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f1의 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f1의 값이 어떤지 주어진 fx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 1-2a 더하기 4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게 되면 2a가 되고요. 1-3 마이너스 2니까 우변으로 넘어가면 2가 돼서 a는 어떻다? a는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단 함수값 이용해서 하는 거 됐고요. 일단 세 번째, 대칭축을 이용하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대칭축. 2차 개수가 1이죠. 2차 개수 2배 하면 2죠.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 a 다시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칭축은 얼마가 되죠? a가 돼요. 그러면 이 a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 이 a가 어떨까요? 당연히 1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는 크다 하죠. 별로 의미가 없네요. 지금 주어진 함수값과 범위가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뭐죠?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판별식은 어떻습니까? 근데 주어진 2차식에 지금 1차 개수가 짝수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위에다 살짝 마이너스 a라고 적으시고 4분의 d 이용해 볼게요. 4분의 d는 어떻죠? a제곱 마이너스 얼마? 4a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0보다 어떻다? 커야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 앞에 두근이라고 돼 있죠. 앞에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얘는 중근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걸 풀게 되면 1, 3,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나오게 돼서 겹쳐지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실수 a 값의 범위는 a가 어떻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서 답이 도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죠? 여기서 지금 많은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등식에서 답을 추리해내는 거는 여러분의 몫으로 맡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여라 되어 있네요. 일단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범위에 지금 무언가가 있고요. 그 다음 역시 미정계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풉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뭐라고 넣죠? fx라고 넣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fx를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2차 함수래. 포물선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x축 2번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대요? 1이 있대요. 그죠? 1이 있대요. 그럼 아까는 1의 위치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 근이 이렇게 있죠. 여기 사이에 누가 있대요? 1이 있대요. 그럼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1에 대한 함수값이 이 아랫부분이죠. 그죠? 1에 대한 함수값이 어떨까요?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f1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 됩니다. 그럼 f1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f1은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5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2차 부등식 풀어주게 되면 a는 어떻죠? 1과 4 사이에 있다 하면서 하나의 a 값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대칭축이죠. 그죠? 대칭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역시 2배 해서 대칭축은 어떻게 나오죠? 대칭축은 2배에서 1차 나눠준 다음에 부호 바꾸니까 6분의 5a예요. 근데 6분의 5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칭축은 여기서 조금 의미가 불분명하네요. 그죠? 그럼 판별식 써볼까요? 자, 판별식을 쓰기 전에 어떨까요? 판별식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1을 기점으로 x축을 2번 끊고 지나가는 거죠. 무조건요. 그죠? 이거 아니고 다른 그래프를 지나면서 다른 점 지나면서 1 사이에 낄 수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갖고 와보세요.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걸 문제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칭축은 조금 내용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경우에 안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두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다시요. 두근 사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굳이 판별식까지 하지 않고 어디에서 여기 함수값까지만 문제를 추론해낸 다음 답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다? 1부터 a는 4까지다 하면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유형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접하지 못한 많은 유형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현강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의 몫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모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현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